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죠. 이제 여러분들도 분양을 받고, 이제 이 분양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분양사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양사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지식산업센터를 사전에 분양을 받을 때는 이제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 생길 것이다, 어떤 스펙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사전 이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고자 하는 그 건물이 어느 정도의 스펙이고 어떤 정도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 상태인가요? 이거를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의 전체 이해를 한 10%, 20% 정도밖에 못하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분양을 할 때 그 스펙을 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실제 설계 도면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이제 평면도도 보고, 종단면도도 보고, 뭐 지하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 층고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마감 자재가 뭐고, 외부는 뭐가 들어가고, 뭐 복도는 뭐고, 뭐 화물 엘리베이터 재원은 뭐고, 뭐 이런 것들, 모든 세세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오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기는 받지만,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고 분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이 건물을 잘 지어졌다, 이 건물은 마감재를 잘 썼다, 이거는 좋다, 이거는 안 좋다, 이 이야기를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꾸준히 많이 지었던 이제 대리운건설이나 에이스건설이나 뭐 SK건설이나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어떤 형태, 대리운에서는 이런 형태, 에이스에서는 이런 형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분양을 많이 해보다 보면. 근데 최근에는 너무 많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이 어떤 스펙으로 지어질지, 어떤 설계로 되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감을 잘 못 잡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또 원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 이제 전혀 이 지식산업센터하고 관계없는 업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디테일한 설계에 있어서 설계가 참 잘 됐다, 이건 참 이렇게 설계를 잘해서 정말 쓸모있게 만들었다, 정말 기업이 필요한 대로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건물들이 있고, 이거를 전혀 이렇게 기업의 니즈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모양이나 아니면 판매 전략으로만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 같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버리냐면요, 이제 설계를 잘 된 건물들은 회사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쓰기가 좋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해요. 근데 설계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쳐보세요. 들어온 회사들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임대로 들어오는 회사들도 불편해서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충족해 놓은 건물이 있고, 그거를 좋게 충족하지 못한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디테일하게 지식산업센터를 오래 일해왔던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저보다 더 오래된 이런 사람들의 사전 조언을 받는 게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 좋아하는 스펙들이 이제 과거에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했던 이렇게 회사들을 보면 이제 그런 스펙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부분 과거에는 화물 엘리베이터가 컸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전력량을 많이 따졌습니다. 전력이 실제로 제조 기계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기계들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의 전력이 공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그 건물에 전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를걸요. 전력도 모를 뿐더러
더더군다나 최근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는 아예 제조업 기계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이 공급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설계를 실제로 하고 있고, 거의 사무실 형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넣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중도 옛날에는 많이 따졌습니다. 워낙 이제 좀 물건도 많이 싸야 되고, 뭐 기계들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하중이 가로 세로 1m의 제곱당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이 하중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이제 이 하중이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어지간한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 1톤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다 600kg 정도, 이 정도밖에 설계를 안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준공업 지역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가지만 택지개발지구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 택지개발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냉난방기를, 그러니까 지역 난방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주체가 한 군데에서 공급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냉난방기를 이제 한 군데서만 공급하다 보니까 한 건물에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냉난방기만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내 사무실이 분양을 받았는데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더워요. 근데 이거를 여름에 에어컨을 추가를 하고 싶은데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추가 증설을 할 수도 없는 구조로 설계를 해놨고, 추가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온풍, 뭐, 난방기를 좀 더 놔야 돼, 추워서 더 놔야 되는데, 추가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설계가 잘못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분양을 받을 때 이제 도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이제 뭐 차가 몇 톤 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실제로 또 건물 스펙이 마른 제조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제조형으로 할 수 있는 스펙이 전혀 안 나와 버리는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일반 개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 때는 거의 대부분 건물이 다 지어지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분양을 받았다는 게 대부분 기업체들의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전에 이제 분양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거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스펙이 잘 충족이 된 건물하고 스펙이 충족이 되지 않는 건물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가치도 많이 차이가 나고 건물이 나중에 채워지고 활성화되는 데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선택한 건물들과 아닌 건물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또 실내로 어떤 부분들도 사실은 실제 회사들은 많이 따지냐면 화장실의 변기 개수도 사실 따져요. 그런 부분들도 회사들은 따집니다. 한 개층이 굉장히 넓은 편명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아침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멀립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변기가 몇 개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실제로 회사들은 따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그게 아닌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들어와서 만족도의 차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들어와서 이 건물 정말 괜찮아, 쓰기 좋아, 뭐 불편함이 없어,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 임대로 있든 분양을 받아서 있든 굉장히 오래 머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래 머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가치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오래 머물러 준다면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지식산업센터를 사실은 통틀어 보면 이제 시간이 오래될수록,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이면 과거로 갈수록 사실 기업체가 제가 우량하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과거로 내려갈수록 더 좋은 회사들이 아니고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회사들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따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일수록 건물 스펙이 좋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일수록
또 한 번 들어가면 오래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잘 돌아가,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스펙들. 그러니까 지금 지어지는 이 건물의 스펙하고 과거에 지어놓은 이런 건물의 스펙하고를 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아, 진짜로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이런 스펙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할 때 조금 유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이거를 사실 좀 좋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면만 놓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사실 판단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일반 투자자들은.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가이드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중간에 이제 분양사원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 분양사원들도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분양 받을 때하고 입주해서 건물이 다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실제로 이 건물이 다 들어갔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또 투자자분들은 또 임장들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스터디가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참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비교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만약 임장을 다니신다고 했을 때는 뭐 똑같은 이게 모든 건물들을 A, B, C, D를 가볼 때 뭐 엘리베이터, 복도폭, 뭐 화물 엘리베이터, 하중, 그 다음에 층고, 뭐 이런 것들, 주차장,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쭉 이렇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면 이게 눈에 익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크게 좌우합니다. 실제로. 제가 자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향동 5블록 스펙이 정말 좋은 스펙이에요. 그 스펙이, 건물 스펙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비교 사례로 사실 이야기를 할 때 그 건물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스펙이 나올 수 있는 건물과 아닌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이게 참 이렇게 디테일이긴 한데, 이 조그만한 이 디테일이 결과적으로는 내 자산을 이렇게 가치를 키워내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주저리 했나요? 좀 내용이 정리가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늘 제 영상이 이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